또 준비되면 얘기해 또 해야지 또. 아 진짜. 아 이게 진짜 손발이 안 맞으니까 같이 하나. 자 우리 교재 180쪽 정적분이야. 지금까지 배운 게 뭐야? 부정적분이었죠. 자 부정적분은 뭐였니? 부정적분은 정적분의 역연산이었어요. 아니 미분의 역연산이었어. 자 지금 배울 거는 정적분이야. 그럼 정적분의 개념부터 볼 텐데 이름은 부정적분이랑 비슷하잖아. 근데 개념 자체는 완전히 딴판이야. 이름은 비슷하네? 그거야. 착각하면 안 돼. 자 그럼 정적분은 뭐냐면 원래는 정적분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앞에 내용들이 꽤 많아. 꽤 많은데 그 꽤 많은 부분들이 싹 수트에서 빠져서 미적분을 옮겨가 버렸어. 골치 아픈 부분들이.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정적분을 그냥 이거로 한다라고 그냥 정의를 해버려. 앞뒤 없이 그냥. 근데 조금만 얘기를 하자면 정적분은 뭐냐면 어떤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나왔어. 자 이런 부분 넓이 구하는 게 힘들지. 어떻게 구할 거야? 우리가 지금 구할 수 있는 거는 뭐 정사각형, 뭐 사각형, 그다음에 원, 뭐 삼각형 넓이 이런 것밖에 없지.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잘못된 생긴 넓이를 구할 수는 없단 말이지. 그래서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하기로 했냐면 이렇게 일자한 간격으로 팍 쪼개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알지 모르조개 같은 거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도형이 살짝이라도 걸쳐있는 부분은 다 색칠하는 거야. 그러면 어차피 정사각형도 쪼개졌으니까 정사각형의 넓이 나오지. 그리고 색칠된 그런 정사각형이 이렇게 했을 때 몇 개 색칠된지를 계산하면은 전체 색칠된 정사각형 넓이 합이 구해져 안 구해져? 구해지겠지. 근데 그놈은 실제 넓이보다 어때? 살짝 더 크겠죠. 왜냐하면 반만 걸쳐줘도 색칠했고 조금만 걸쳐도 다 색칠했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구하려는 도형보다는 살짝 더 큰 넓이 보여질 거야. 맞지? 아니면 이번에는 완전히 걸쳐있는 것만 색칠하겠어 그러면 그 넓이 역시 또 어떻게 구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 넓이보다 어때? 조금 작은 게 보여지겠죠. 그치? 그러니까 살짝이라도 걸쳐진 거나 또는 완전히 색 포함되어 있는 부분만 구하면 실제 구하려는 도형의 넓이보다 조금 크거나 조금 작은 넓이가 보여질 거란 말이야. 근데 만약 이 상태에서 이 간격을 이 정사각형의 크기를 더 작게 쪼개면 어때? 작게 쪼개면 쪼갤수록 이런 차이가 점점 줄어들겠죠. 그치? 그래서 만약에 무한히 작게 쪼갠다면 무한히 작은 크기의 사각형을 쪼갠다면 그치? 그 바깥쪽이나 안쪽의 넓이의 합을 구해도 실제 넓이랑 어때? 점점 가까워지겠죠. 그치? 무한히 작게 쪼개면 결국 실제 넓이랑 같은 넓이가 구해질 거란 말이야. 그럼 무한히 작게 쪼갠다 무슨 개념이야? 극한이지. 그래서 이 바깥쪽 넓이나 안쪽 넓이의 합을 구해서 n을 무한 쪼개는 정사각형 개수를 무한으로 하는 극한을 취해주시면 실제 넓이가 구해지겠다. 이런 식으로 넓이를 구할 텐데 그거를 구분 구적법이라고 불러. 구적, 면적, 넓이를 구하는 방법인데 어떻게 해서? 쪼개서, 잘게 쪼개서 분해해서 쪼개는 넓이 구하는 방법이라는 거야. 그치? 이런 식으로 넓이를 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네. 우리가 그래프를 쭉 그렸을 때, 자, y fx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치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fx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자, 역시 이 부분의 넓이 구하기 힘들지. 근데 어떻게 하겠냐? 아까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냐면 일자한 간격으로 쪼개요. 쪼갠 다음에 자, 오른쪽 편을 높이로 해서 직사각형들 기준을 써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직사각형 하나하나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들의 넓이를 다 구하면 내가 실제 구하고 싶은 넓이보다는 약간의 차이는 있겠죠. 맞니? 근데 마찬가지로 이 간격을 이걸 n개로 쪼갰는데 그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무한히 잘게 쪼갠다는 뜻이잖아. 무한히 잘게 쪼개면 아까처럼 구했던 넓이 합이 실제 내가 구하는 넓이랑 어때? 똑같아지겠죠. 그럼 거기서 그렇게 강해진다는 얘기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넓이를 계산했고 넓이를 계산한 식을 만들 수 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온다고. 자, n개의 넓이 합이니까 한 개의 직사각형의 넓이를 너무 이야기 길어지는데 너무 크지는데 한 개의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그들은 첫 번째부터 n개까지 전체 사각형 넓이를 하고 구하면 어떻게 돼? 실제 넓이랑 살짝은 차이는 있죠. 오차는 생길 거라고. 그런 다음에 n을 무한으로 하는 극한을 취해버리면 어떻게 되니? 실제 넓이가 구해지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어. 이제 곡선으로 만들어진 그래프 사이의 넓이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근데 매번 이렇게 쓰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버린 거야? 새롭게 약속을 해버린 거야. 이거를 어떻게 쓰자고? 이렇게 쓰자고 약속해버린 거야. 얘를 이렇게 쓰기로 그냥 기호를 약속한 거야. 약속 왜 그렇게 썼어요? 그러면 누르면 안 되지. 약속이니까. 약속 정한 사람한테 따져야지. 우리들 정한 약속대로 배우는 거니까. 이렇게 쓰기로 약속한 거고 얘를 뭐라 그러냐면 정적분이라고 보기를 한다. 그러니까 정적분은 뭐 구하는 거야? 정적분은 한마디로. 뭘 구하는 거야? 넓이 구하는 거야. 그래프에서 fx와 x축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이야. 이걸 정적분이라고 그래. 부정적분은 뭐였어? 미분에서 fx는 원래 함수를 구하는 거지. 그치? 부정적분은 함수야. 함수라고 그건 뭐야? 식이라고 식. 그러니까 아까 우리 부정적분 구하면 어떻게 돼? 미분하기 전에 원래 식이 구해졌죠. x 식이 나왔잖아. 그치? 부정적분은 식이야. 근데 정적분을 계산하면 뭐가 나면 넓이가 구해진다고. 넓이에 해당되는 뭐가 구해진다? 넓이에 해당되는 값, 즉 숫자가 구해진다. 또 완전히 다른 거지. 이름만 적분, 정적분까지는 똑같이 들어가지. 비슷할 것 같지만 전혀 관계없어. 사촌도 아니야. 완전 남남이야. 너 남성대지? 저기 어디 가면 여성대? 이상하다. 자, 남성대고 여성대 있으면 저희 무슨 관계 있니? 성대 이름 비슷하다고? 저는 남남일 거 아니야. 우리도 모르는 남남이지.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게 되냐? 그런 게 되냐?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야. 완전히 다른 상질이야. 부정적분은 뭐야? 함수야. 식이라고요. 정적분은 뭡니까? 넓이 나타내는 하나의 값 숫자라고요. 상수라고. 자, 그래서 이런 기호가 등장할 거야. 뭡니까? 정적분은 이렇게 쓰기로 한 거야. fx, dx. 그러면 부정적분이랑 생김새가 똑같은데 뭐만 다르니? 부정적분에서 이런 게 안 붙어 있었지, 이런 게. 그치? 정적분은 저런 게 붙어 있고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적분 구간에 불러. 왜? 아니 그래프 fx하고 x 사이 넓이를 구할 텐데 정적분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 방금? fx하고 x축 사이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거면 당연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구할 건지를 표시해 주셔야겠죠. 그치? 넓이를 구하는 구간을 잡아 주셔야겠죠. 그거를 여기다 쓴 거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넓이를 구하세요. 그래서 얘를 적분 구간이라고 그러고 얘를 아래끝을 뭐라고 쓰면 윗끝이라고 되겠죠. 그래서 부정적분과 차이는 생김새도 비슷한데 이 적분 구간이 있으면 정적분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똑같아.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를 주시면 되고요.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fx 그래프랑 x축 사이의 뭐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건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x가 a부터 b 사이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런 뜻이야. 됐지? 자, 그리고 그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원래는 아까처럼 복잡하게 이렇게 쪼개서 구하셔야 되는 거야 저거를. 근데 자, 이 이후에 어떤 수학자가 엄청난 거를 발견해냈어. 뭐라면 미적분 기본 정리라고 해서 이 정적분의 계산을 그렇게 개똥같이 복잡하게 하지 않고 우리가 아까 배웠던 부정적분 가지고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낸 거야. 자, 그걸 증명하는 과정 교과서에도 살짝 나오긴 하지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할게. 지금 그냥 받아들이세요. 설명해봐야 뭔 말인지 모르고 기억도 못해. 미안하지만 됐니? 자, 어떻게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이 함수 우리가 뭐라고 그래? P적분 함수라고 배웠죠. 적분되는 함수.
이 적분 변수. P적분 함수의 부정적분 fx에다가 위 끝인 B를 넣고요. 다시 부정적분 fx에다가 A를 대입한 다음에 둘을 빼니까 이 정적분 값, 즉 이 넓이가 계산되더라는 걸 알아내는 거야. 완전 고맙지 않아? 원래 들어오면 막 한 쪼개가지고 넓이 합을 구한 다음에 그걸 합을 구하고 리미트 취해야 돼서 구해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와 얘 부정적분을 구해서 B 먼저 넣고 A 넣고 둘을 빼면은 저 계산이 된다. 획기적인 발견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때 이렇게 이제 정적분 계산을 하게 되는 거야. 고마워야지 이분한테. 자 이거를 그냥 이렇게 쓰기도 한다. 왜냐면 이 P적분 함수의 부정적분을 딱 쓰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럼 무슨 말이야? 이 부정적분에다가 B 넣고 밑에 거 넣고 둘을 빼라는 뜻이야. 됐니? 선생님 그러면 fx의 부정적분 가면 라지 fx 뒤에 더하기 뭐 붙어야 돼? 원래는 c 붙어야 되잖아. 근데 왜 c는 안 써요? 봐봐. c를 써볼게. 그러면 b를 넣으면 어떻게 되니? fb 더하기 c. a는 어떻게 되니? fa 더하기 c지. 둘을 빼면은 c 어떻게 돼? 결국 없어질 놈이잖아. 그럼 굳이 c를 써서 복잡하게 할 이유는 없죠. 자, 그래서 정적분을 계산할 때의 부정적분은 적분상수 안 붙입니다. 붙여도 되는데 굳이 안 붙인다고. 알겠니? 정적분을 계산하려면 부정적분을 구해야 되는데 그때 부정적분에는 적분상수 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좀 더 할까?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정적분은 분명히 넓이를 구하는 과정이다 라고 했는데 좀 정확하게 말하면 무슨 넓이냐면 부호가 있는 넓이다. 이거는 뭐 책에서 나온 표현이 아니고요. 근데 내가 한번 채워낼 거야. 부호가 있는 넓이다. 넓이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값이 있어 없어? 원래는 없죠. 없어요. 넓이는 양수만 나와야 돼. 근데 정적분은 부호가 있는 넓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자, 정적분이 아까 뭐라 그랬니? A부터 B까지 fx와 x 사이 순서에 보면 넓이를 말한다고 그랬죠. 그건 fx가 어때? x보다 위에 있을 때를 가정한 거야. 어떤 경우는 어떻게 했어? fx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쪽에 내릴 수 있겠죠. 그럼 봐. 이거를 a부터 b까지 정적분하면 이쪽에 넓이가 구해지느냐? 맞아. 넓이가 구해지는데 대신에 부호가 어떻게 붙어 나오니? 마이너스 붙어 나온다고. 이 부분의 넓이를 s라 그러면 이 상태에서 보세요. a부터 b까지 fx를 정적분하면 뭐가 나온다? 저 넓이가 그대로 나오는 거야. 됐죠? 자, 이번에도 넓이가 s라 하면 이 함수에서 a부터 b까지 fx, dx를 정적분하면 넓이가 나오는데 x축 아래에 fx가 더져 있죠. 그럴 때는 넓이에 뭐가 붙어서 구해지냐면 마이너스 붙은 값이 구해지게 돼 있어. 그래서 부호가 있는 넓이야. 마이너스 넓이가 구해진다고. 자, 왜 그런지 알려면 역시 아까부터 구분 구조법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거 설명 없이 늘어가기 때문에 그냥 우리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 알겠지? 그게 궁금하면 나중에 미적분을 하셔야 돼. 궁금하게 미적분 하려고서 이렇게 받아들이셔. 됐지? 쉽잖아. fx가 x축 위에 그려지면 정적분 때리면 뭐가 구해진다? 넓이가 그냥 그대로 구해지는 거야. 근데 fx가 x축 아래에 그려진다. 그럼 정적분 때리면 넓이가 나오긴 하는데 뭐야?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온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넓이가 나온다는 뜻이야. 됐지? 그러면 어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fx가 x축 위아래를 동시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럼 a부터 b까지 내가 정적분을 구하려고 했더니 이쪽은 내가 S1이고 아래쪽 넓이는 S2 이렇게 보이셨다 치자. 그럼 보세요. A부터 B까지 정적분을 하면 여기서 B까지 정적분하면 어떻게 되니? 이 부분은 뭘로 나오겠어? 그냥 위쪽이니까 그대로 넓이가 나오겠죠. S1이 나오겠죠. 그다음 위쪽에서는 어때? X축 아래에 그려지니까 S2는 뭘 붙여서 나오겠냐?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가 위아래에 걸쳐있는 경우에 우리가 정적분을 하면 위쪽 넓이는 그대로 아래쪽 넓이는 마이너스 붙어 나오기 때문에 둘의 넓이에 뭐가 구해지는가? 차가 구해지는 거겠죠.
항상 위에만 있으면 넓이가 그대로 나올 거고요. 항상 아래만 있으면 넓이에 마이너스부터 나올 건데 위아래 걸쳐 있으면 위쪽은 플러스 아래쪽 마이너스 나와서 넓이의 차가 보여진다. 됐지? 두 번째, 정적분의 성질을 생각해보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자, 정적분 다시 뭐라고 써?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를 어떻게 써라고요? y는 fx 그래프하고 x축 사이의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a부터 b까지 구하라는 얘기죠. 이때 fx가 x 위에 있으면 넓이 플러스 9가 나올 거고요. fx가 x 아래에 있으면 넓이에 마이너스 9가 보여질 거야. 그래서 얘는 부호가 있는 넓이를 구하는 값입니다. 라고 해서 하나의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정정값은 넓이를 구하는 거지만 부호가 있는 넓이기 때문에 정정값은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는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정적분의 성질을 몇 가지 볼게요. 자, 보세요. 이해하셔야 되는 거야. 인테그랄 a에서 a까지 fx dx. 뭐야? 적분 구간 아래쪽과 밑까지 똑같아. 그러면 그래프를 그렸을 때 a부터 a까지 넓이니까 넓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선은 넓이가 없는 거죠. 그럼 정적값이 얼마 나온다는 얘기야? 0이 나오는 거야. 여기 보면 마찬가지잖아. a부터 a까지면 fa 빼기 f가 구해지겠지. 얼마야? 0이 되겠지. 0인 거야. 즉 정적분에서 아래끝과 밑끝이 똑같으면 아무것도 볼 거 없어요.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0인 거야. 알겠어? 볼 거 없는 거 이거 그치? 2부터 2까지 정적값은 0.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까지는 0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두 번째는 b에서 a까지 fx dx랑 a에서 b까지 fx dx랑 무슨 관계 있을까 하는 거야. a에서 b까지는 어떻게 한다? 부정적분에다가 위에 있는 b부터 넣고 아래에 있는 a를 집어넣었죠. 얘는 위에 있는 a부터 집어넣고 아래에 있는 b를 집어넣었죠. 그럼 둘은 무슨 관계 있어? 부가 정반대죠. 그지? 얘랑 부가 정반대니까 여기다 뭐 하면 돼? 마이너스가 곱해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라고? 이놈은 얘랑 같은 거야. 무슨 얘기? 정적분에서 적분 구간의 위아래를 바꿔 쓰면 바꿔 쓸 수 있는데 부호를 어떻게 돼? 반대로 바꿔주셔야 돼요. 오케이? 위아래 끝이 뒤바뀌면 부호는 항상 바꿔주시면 되고 또 내가 원해서 바꾸고 싶으면 그것도 바꿔주시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적분 구간 위아래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부호는 반드시 반대로 바꿔주셔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 얘기를 여기 접목시켜 볼게요. 보세요. A에서부터 B까지 정적분 때리니까 fx 위에 있으니까 넓이가 그대로 보이시지? 만약 이 상태에서 B에서 A까지 fx dx야. 그럼 적분은 어때? B에서 A까지 이렇게 적분하고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적분을 표현할 때 이쪽을 정방향, 기본 방향을 생각하시면 돼.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fx가 위에 있을 때는 양수고 아래에 있을 때는 음수라고 그랬죠. 정금없이. 그 말은 뭘 기준으로 했을 때? 적분 구간이 왼쪽에 작은 데서 오른쪽 큰 쪽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 얘기야, 기준이야. A에서 B까지 정적분 하는데 위에 있어요. 그럼 fx의 정적값은 넓이 양수가 그대로 나올 거야. 근데 이번에는 똑같은 fx가 x, b에 현재 상황이지만 적분 구간을 b부터 a까지 썼어. 그럼 뭐로 나오겠냐? s가 아니고 부호가 반대로 나온다는 얘기지. 그렇죠? 위아래 뒤바뀌면 부호가 반대로 된다며. 적분 방향이 반대로 바뀌면 정적분 값의 부호는 반대로 나오겠죠. 마찬가지겠네? 자, 이 경우에도 A부터 B까지 정적분 때리면 fx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s가 곱해질 건데 만약에 위아래를 바꿔서 B에서 A까지 fx dx야. 반대 방향으로 적분 때리면 원래 이렇게 하면 아래쪽에 있으면 마이너스인데 반대 방향으로 했으니까 부호가 또 바뀌네? 그럼 너는 플러스로 곱해지겠다는 얘기겠죠. 오케이? 그래서 적분 방향 위아래가 뒤바뀐다. 적분 방향이 뒤바뀌면 그 부호가 정반대로 바뀐다. 이게 두 번째 얘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얘기였냐면 성질 첫 번째 뭐냐면 자 A에서 B까지 KFX dx 피적분 함수에 K라는 상수가 붙어져 있어.
그럼 어쩌면 봐. 정적분의 계산은 부정적분을 가지고 구할 거니까 우리 부정적분의 성질에서 뭐야? 상수가 있으면 앞으로 빼내야 된다 그랬죠. 빼내고 a부터 b까지 fx, dx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k를 나중에 곱해줘도 된다는 얘기야. 됐지? 그러니까 정적분 계산을 부정적분까지 할 거기 때문에 부정적분의 성질을 그대로 써도 하면 돼. 되는 거야. 부정적분에 이런 성질이 있었죠. 이때 x가 적분 변수니까 k는 꼭 숫자가 아니라 x가 아닌 다른 문자도 다 상수 취급한다고 했어요. 그지? y나 t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x가 변수이기 때문에 다른 문자들은 다 상수 취급해서 갖고 나갈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안을 집어 넣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정적분 계산할 때는. 두 번째, 비적분 함수가 두 함수의 합이나 차로 돼 있으면 어떡하자? 얼마든지 따로 계산해도 된다. 부정적분도 어땠어? 더하기 빼기 분리 가능했죠? 그럼 정적분도 결국 더하기 빼기는 분리 가능하다는 얘기야. fx와 gx를 먼저 계산해서 한번 정적분을 계산해야 되고요. 필요에 따라서 fx 따로 a, b, d, b까지 계산하고 gx 따로 a부터 b까지 계산한 다음에 둘을 더하거나 빼도 된다는 얘기야. 그치? 얼마든지 더하기 빼기를 합칠 수도 있고 분리된 걸 합칠 수도 있고 합쳐진 걸 분리할 수도 있는 거야. 필요에 따라서. 됐지? 자, 근데 부정적분의 성질에서 곱하기 나누기 분리됐어 안 됐어? 안 됐죠. 오로지 더하기 빼기 그다음에 상수만 뽑아낼 수 있었죠. 정적분도 마찬가지야. 곱하기 나누기 따로 분리해서 풀면 안 돼요. 세 번째 성질 하나 더 있는데 뭐가 있냐면 A에서 B까지 fx, dx는 자, 그러니까 A부터 여기까지 넓이 구할 건데 내가 편의상 어떻게 했냐면 중간에 C를 하나 잡아서 A부터 B까지 넓이는 일단 A부터 C까지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C부터 B까지 내도 돼 안 돼? 되는 거죠. 그래서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fx, dx 구한 다음에 다시 C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구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C는 어디 잡아야 되는데 아무 데나 잡아서 상관없는 거야. 그쵸? 식으로도 보여줄 수 있어. 이건 얼마야? f, c 빼기 f, a 얘는 f, b 빼기 f, c 그럼 빼기 f, c 플러스 f, c 사라지니까 그런 거야. f, b 빼기 f, a지. 이러면 어때? 똑같아지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C는 꼭 어디 위치에 써야 된다는 보장이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지금 편의사 선생님이 사이에 C를 썼지만 C를 일단 써도 되는 거야. 이쪽에 있는 C를 잡아도 되는 거야. 중요한 거는 뭡니까? C가 어떤 값을 가도 상관없고요. 어떻게 해야 되니?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야. 두 개의 정적분이 더해져 있는데 적분 구간을 봤더니 하나는 A부터 C까지고 하나는 C부터 B까지니까 C에서 연결돼야 안 돼. 되지? 그럼 연결되면 치우고 A부터 B까지 바로 합칠 수 있다는 거지. 자, 이 2번과 3번 성질을 잘 보셔야 되는데 보세요. 2번은 언제 쓸 수 있는 거야? 합치려면 뭐가 같아야 되니? 적분 구간이 똑같아야지만 합칠 수 있는 거야. 적분 구간 아래 끝과 위 끝이 똑같으면 두 개의 함수를 더하기 빼기 경우는 합쳐서 쓸 수 있다는 얘기겠죠. 합쳐진 거를 분리하면 당연하고요. 분리할 때도 똑같이 분리해야 되고요. 합칠 때도 아래 끝과 위 끝 적분 구간이 똑같으면 비적분 함수끼리 먼저 계산해도 괜찮다. 더하기 빼기.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슨 얘기냐면 두 번째는 뭐는 같아야 돼? 이번에는 비적분 함수가 똑같아야 돼. 똑같을 때 가만히 구간을 살펴봤더니 마치 끝말잇기처럼 A부터 C까지 그 다음 C부터 B까지 연결되면 바로 C를 치우고 A부터 B까지 적분 한글로 쓰면 되겠죠. 자, 2번 성질을 쓰려면 뭐가 같아야 되니? 적분 구간이 똑같아야지만 합칠 수 있다는 뜻이야. 3번 성질은 뭐가 같아야 되니? P적분 함수가 똑같아야 되는 거야. P적분 함수가 다르면 구간이 같아도 연결돼도 합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얘 함수를 구간을 쪼개면 얘 함수 달라질 이유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구간을 합칠 때는 반드시 P적분 함수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같은 상태에서 구간을 봤더니 한쪽의 위와 다른 쪽의 아래가 연결될 때 하나로 합칠 수 있다는 얘기지. 됐지? 이따 문제 풀면서 이 성질들을 직접 써볼 거야.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구간이 같으면 P적분 함수를 먼저 계산하고요. P적분 함수가 같을 때 구간을 살펴봤더니 구간이 연결되면 하나의 구간으로 합쳐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따로따로 물론 해도 되지만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저렇게 하셔야 돼. 자, 이게 180쪽, 181쪽, 182쪽을 다 설명한 내용이야. 자, 문제 바로 보면서 직접 계산해볼게. 자, 필수제 1번 되겠습니다. 184쪽. 다음 정적분 값을 구하라 되어있지. 다시 봅니다. 정적분 값 어떻게 구한다? P적분 함수의 부정적분을 구해서 윗끝 넣고 아래끝 넣고 둘을 뭐합니다? 뺍니다 라는 얘기잖아. 됐지? 갑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할 건데?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x, x제곱 빼기 2를 정적분하는 얘기야. 그럼 얘의 부정적분을 구해야 되겠지? 곱하기네? 부정적분의 성질에서 곱하기 따로따로 적분관이? 아니지? 곱하기에 대한 성질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 곱하기 나오면 전개해야 되는 거잖아. 분배 써가지고. 그치? 그럼 니놈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전개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2x dx가 될 거고요. 자, P적분 함수의 부정적분 구할게요. x 세제곱이니까 지수 1을 키웁니다. x는 제곱, 역수 곱합니다. 빼기 x. 어떻게 하려고 그랬죠? 여기에다가 2를 넣고 마이너스를 넣고 2를 모아서 빼라 그랬죠. 자, 뺍니다. 2 집어넣습니다. 2에는 제곱 16 곱하기 4니까 4. 2 집어넣습니다. 빼기 4. 여기에 2를 집어넣으면 F2가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1 집어넣습니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4분의 1. 마이너스 1 집어넣습니다. 플러스 1, 빼기 1. 얘 둘을 뭐 한다? 빼야 된다는 거. 맞죠? 앞쪽이 뭐 되고요? 0 되네. 여기 안에는 마이너스 4분의 3인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4분의 3이 되겠다. 괜찮니? 두 번째 거 볼게. 자, 이번에는 뭐야? 적분 변수 t지. 자, 다시 한번 보자. 아까 부정적분은 함수라 그랬고요. 정적분은 식이라 그랬어. 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자, 얘들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인테그랄 fs dx랑 인테그랄 ft dt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함수지, 전체. 함수에서 x의 함수랑 t의 함수랑 똑같은 함수야, 다른 함수야? 똑같다 볼 수는 없잖아. 그치? 변수인 x, t가 다른데 왜? 문자가 달라지면 식이 달라지잖아. 다른 식이야. 서로 같지 않다고요, 얘들은. 따라서 부정적분에서 함수로 변수, 적분 변수 바꾸면 돼, 안 돼? 안 돼. 식이니까 문자 달라지면 안 돼요. 문자 바꾸면 안 돼요. 근데 정적분 보세요. 얘들은 같을까 다를까? 얘는 x의 식이고 얘는 t의 식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둘 다 똑같이 a부터 b까지 넓이를 했으니까 넓이 값으로 드러나는 숫자 나올 거니까 t와 상관없이 똑같이 나오겠죠. 문자는 사라지잖아. 정적분을 계산하면 넓이가 보여진다니까. 숫자로 나온다니까. 그게 x로 표현된 식이든 t로 표현된 식이든 똑같은 넓이가 보여지니까 넓이 값이 어때? 똑같이 나올 거라고요. 그 말은 뭐야? 정적분에서는 얼마든지 문자, 적분 변수, 적분 변수를 바꿔도 괜찮다는 얘기야. 부정적분은 문자 못 바꿉니다. 바꾸면 안 됩니다. 정적분은 어때? 바꿔도 된다고요. 그럼 이거 어떻게 돼? t가 눈에 거슬리면 다 뭘로 바꾸면 돼? x 세제곱 2x 되고 3x 더하기 4 dx로 바꿔도 된다는 얘기야. 됐지? 자, 근데 사실 이거 계산 한번 봐보지. 5번이 3부터 3까지 정분이잖아. 3부터 3까지. 아래 거 밑에서 똑같으면 정분값은 얼마나 했어? 0이죠. P적분은 볼 수 없어요. 너는 얼마야? 0인 거야. 맞지? 자, 세 번째. 인테그랄 3에서 2까지 t-1분의 t제곱 마이너스 dt야. 자, 나눗셈에 대한 적분법도 배운 적이 없어. 그럼 뭐라고 돼? 부정적분 할 때 얘기했잖아. 인수분해서 약분 된다고 그랬죠. 오케이. 그러면 인테그랄 3에서 2까지 얘는 t제곱 마이너스 1은 t-1 t 플러스 1로 약분될 거고요. 인수분해 될 거고요. t-1 약분되면 얼마 되니? 됐니? 이게 사람 되지. 이제 뭐 할 거야?
부정적분 t는 2분의 1t 제곱 플러스 1은 t가 되겠죠. 자, 2는 거 3갖고 뺍니다. 2는요 제곱하면 4, 2분의 곱하면 2, 2넣으면 2 빼기 자 3 넣습니다. 9, 2분의 9 더하기 3 얼마 되니? 2 더하기 2 4에서 빼기 3 하면 1 빼기 2분의 보니까 마이너스 2분의 7이 나와요. 문제 없죠? 세 번째 아니고 네 번째는 어떻게 할 건데? 1부터 0까지 2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dx야. 적분에서 곱하기 나오면 방법 없습니다. 뭐 해야 되니? 전개할 수밖에 없죠. 전개합니다. 1부터 0까지 2x 제곱 플러스 1x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dx. 그럼 부정적분 뭐 해야 되지? x 세제곱 역수 3분의 2 빼기 x 제곱 역수 2분의 3 2 마이너스 2x 1 0지 됐죠? 자 0집으로는 얼마야? 0집으로면 다 0 안 써도 되겠죠? 1집으로면 3분의 2 빼기 2분의 3 빼기 2 이거 꼭 빼야 되죠. 앞에 0이 있으니까 계산하면 6분의 4 마이너스 6분의 9 마이너스 6분의 5 마이너스 6분의 12 마이너스 6분의 17 마이너스 앞에 붙었으니까 플러스 6분의 17로 나옵니다. 어차피 뒤에 계산 됐어요? 정정구에서 뭐만 하면 돼? 부정적분만 구할 수 있으면 위에 거 아래 거 넣고 빼면 되잖아. 부정적분 뭐 하면 반대로 못하면 반대로 어떻게 해? 정정분도 풀 수 없다는 얘기겠죠. 됐어? 두 번째 필수에서 2번 보겠습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인테그랄 k부터 0까지 2x 더하기 1의 값이 4분의 1일 때 k 구하라는 얘기야. 뭐야? 아까는 정적분을 했다면 이번에는 k가 제대로 안 줘졌기 때문에 정적값이 안 나오겠지. 그렇지만 정적분 하는데 지장은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거 부정적분 구해서 넣고 빼면 되잖아. 그렇게 한 결과가 4분의 1이라는 거야. 계산하겠습니다. 자, 부정적분 얼마니? 2x는 x 되고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x가 되고 여기다 뭐야? k와 0을 넣고 빼는 거겠죠. 그럼 위에 붙은 거 늘어나서 위에 제곱은 얼마야? 0 빼기 k 제곱하면 k 제곱 플러스 k 이걸 계산할 때는 얼마 나오더라? 4분의 1. 자 풀게요. 어떻게 할 건데? 오른쪽 넘깁니다. k 제곱 마이너스 k 들어가면 플러스 k 플러스 4분의 1은 0이 되겠죠. 맞는 점수를 있으면 되네. 자 스케일 얼마다? 마이너스 6분의 1. 됐죠? 아무것도 안 되네. 두 번째, 자 이놈의 정정값이 8보다 클 때 정수 K의 최소값 구했어. 그럼 정정값이 8보다 크다며 얘가 8보다 크다고. 그럼 얘를 계산하면 되겠지. 자 갑니다. 부정역분 3x제곱은 x제곱 4kx는 2kx제곱 빼기 x. 이걸 계산한 게 뭐하다? 8보다 커야 된다고. 됐죠? 자 계산해보자. 3부터 집어넣습니다. 3의 세제곱은 27 3 집어넣습니다. 9이 18k 3 집어넣습니다. 빼기 3 마이너스 1 집어넣습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집어넣습니다. 플러스 2k 마이너스 1 집어넣습니다.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사라지겠네. 그러면 24 18k 빼기 2k니까 더하기 얼마야? 16k 가 8보다 커야 돼. 16k는 24 빼면 마이너스 16보다 커야 돼. k는 얼마야?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겠죠. 그런 정수 k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큰 최소 정수는 얼마다? 0이 되겠네. 괜찮니? 자 역시 다를 거 없습니다. 정정분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구해놓고 그 다음에 문제 풀어내시면 됩니다. 정정분 계산 역시 쉽잖아. 피적분 함수의 부정적분을 구해서 위끝 대입하고 아래끝 대입해서 빼면 되는 거야.
자, 그다음 필수에서 3번. 또 정적분의 계산 문제인데 이번엔 어때? 정적분의 성질을 위해서 좀 더 편하게 계산하는 걸 시도해보란 뜻이야. 자, 다음 정적값을 구하세요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잘 봐. 항상 무턱대고 계산부터 하는 거 아니야. 관찰을 통해서 이런 정적분들의 성질을 쓸 수 있는지를 먼저 다 확인을 하셔야 돼. 연습할 때. 자, 이거 성질 안 쓴다고 해서 계산 틀린 거 아니야. 똑같이 나와. 근데 이렇게 두 번 해야 될 거 성질 쓰면 하나를 합쳐서 계산하면 한 번만 해도 되겠죠. 시간도 줄고 실수할 가능성도 적어지겠죠. 문제 보자. 아, 둘 다 어때? 1부터 2까지잖아. 적분관이 똑같죠? 아까 뭐라냐? 적분관이 둘이 똑같으면 더하기 빼기는 함수끼리 먼저 더하기 빼기 해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 이게 2는 어떻게 돼? 2가 튀어나와야 돼, 얘는? 1번 성질에서 2는 어때? 상수니까 안으로 들어가야 돼, 안 돼?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럼 넣어놓고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인테그랄 1부터 2까지니까 아하, 는 합치자. 1부터 2까지. 여기에서 이걸 뭐하는 얘기야? 빼란 얘기죠. 함수끼리 먼저 빼는 거야. 자, 2x제곱에서 2x제곱 빼니까 얼마 되네? 사라지지. 그 다음에 6x고요. 마이너스 6x인데 빼기 마이너스 6x니까 플러스 6x니까 얼마 되니? 12x 되겠죠. 상수항은 없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뭐가 되니? 플러스 4가 되겠죠. 얘를 적분하는 걸로 간단하게 정리되잖아. 훨씬 좋잖아. 자, 그럼 부정도 공개해볼게요. 12x제곱은 x에다 지수 키우면 2가 되고 역수인 2분의 1 곱하면 6x제곱 되고 이거는 4x가 되고 1을 집어넣으면요 4, 6, 24 8 다음에 32 빼기 1 집어넣으면요 6 더하기 4니까 10 20 문제 없지? 두 번째. 자, 두 번째 살펴보자. 얘는 x에 대해서 적분하는데 얘는 y에 대해서 y에 대해서 적분하고 있죠. 아까 얘기했잖아. 정적분은 적분 변수 바꿔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생뚱맞게 계속 y 가는 거나 뭐야? x로 바꿔주는 게 보기 좀 편하지. 그치? 자, 그럼 관찰해봐. 1부터 2고 2부터 1인데 위아래 뒤바뀌면 적분과 똑같아지죠. 얘는 1에서 2까지고는 2에서 2까지니까 이 위아래 뒤바뀌면 적분과 똑같아지고 합칠 수 있겠죠. 바꿀 수 있다 없다 위아래. 위아래 바꿀 수 있다 없다. 위아래 바꿀 수 있다 없다. 바꿔도 되는데 부가 바뀌는 거였지. 그치? 맞니? 왜 바꾸겠니? 아니 바꾸면 위아래 똑같아지니까 합칠 수 있으니까 편해 보이잖아. 그래서 바꾸는 거야. 1부터 2까지로. 그럼 앞에 있는 플러스가 뭘로 바뀌어? 마이너스로 바뀌겠죠. 됐어? 자, 그러면 1부터 2까지고 함수 이제 여기서 이거를 뭐 한다? 빼기면 되겠죠. 2x제곱 빼기 x제곱이니까 1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플러스 x니까 사라지고요. 1 빼기 없네. 요게 되겠네. 함수를 먼저 합치니까. 됐어요? 그럼 문제는 뭐예요? x제곱은 x 세제곱이고 역수 3분의 1이 될 거고요. 2집어넣으면 3분의 8 더하기 2 해서 뺍니다. 1 집어넣으면 3분의 1 더하기 1 3분의 8 빼기 3분의 1은 3분의 7 2 빼기 1은 1 3분의 7 더하기 1은 3분의 7 더하기 3분의 3 3분의 10 됩니다. 됐죠? 합치지 않고 풀었더라면 요거 세 개 다 또 적분 구해서 대입하고 빼야 되고 이것도 따로 구해서 대입하고 빼야 되는데 맞지? 합쳐버리니까 어때? 딱 단 두 개만 계산하면 되잖아. 편리하지? 관찰하셔야 된다고. 자, 그다음 세 번째 거 보세요. 자, 세 번째 거는 보는 순간 뭐가 보여야 되냐면 정적분이 세 개나 있는데 니들의 피적분 함수가 모두 어때? 똑같이 생겼지? 피적분 함수가 똑같으면 뭘 보라 그래서 적분 구간을 보라 그래서 적분 구간이 연결되는지. 됐어요? 자, 보자. 적분 구간은 어떠니? 마이너스 1부터 0까지고 0부터 1까지야. 어디서 연결되니? 0에서 연결되지?
그러면 이만큼은 어떻게 돼? 0에서 1이 되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x 세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dx가 될 거야. 동의하니? 마이너스 1부터 0까지고 0에서 1까지니까 0에서 연결되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로 쓸 수 있어. 피적 방식 똑같으니까. 자, 그래 놓고 어때? 얘랑 보겠죠? 1부터 2까지 x 세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dx야. 자, 얘와 얘도 어때? 적분, 피적분 함수가 똑같이 생겼지. 이거 어떻게 한다? 적분 구간을 봤더니 마이너스 1에서 1까지고 1에서 2까지니까 적분 구간 연결되네. 그럼 어디부터?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x 세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dx가 되겠습니다. 됐니? 자, 구간끼리 연결하는 거니까 어때? 세 덩어리의 정적분이 한 개만 계산해야 되는 문제로 바뀌었잖아. 부정분 갑니다. x의 4제곱이고 역수 4분의 1이 앞으로 나옵니다. x의 제곱이고요. 역수 2분의 1 나가면 1 되겠군요. 자, 2 집어넣으면 16. 4분의 1 곱하기 16이니까 4. 2 집어넣으면 플러스 4. 2 집어넣으면 빼기 2. 여기에서 뺍니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4분의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또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자, 정적분할 새로운 개념을 배웠는데 힘든 거 있어 없어? 새로운 것뿐이지 힘든 건 없어요. 그렇지? 정적분은 뭐다? 부호가 있는 넓이를 구하는 값이다. 부정적분은 함수인 반면에 정적분은 하나의 값이야. 숫자야. 따라서 적분 변수 바꿔도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부호가 있는 넓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정방향 기준으로 봤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접근해 올 때 fx가 위에 있으면 x 위에 있으면 양수값을 구해지고 fx가 x 아래에 있을 때는 음수값을 구해지니까 부호가 있는 넓이라고 표현했던 거야. 그리고 그 정적분의 계산 어떻게 한다? 피적분 함수의 부정적분에서 윗끝 아래끝을 차례대 넣고 빼면 되겠다 라는 거고요. 자, 이런 정적분의 정의로부터 파생된 개념들과 성질들이 있어요. 첫 번째, 적분과 위아래 똑같으면 얼마나 되는 것은 0. 그 다음 적분과 위아래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바꾸되 앞에 부호를 반대로 풀어주시라. 그 다음에 상수는 얼마든지 인테그랄 밖으로 나올 수도 있고 밖에 있는 상수는 아래다 곱하기 집어넣을 수도 있다. 두 번째, 적분 구간이 똑같으면 두 함수를 합쳐서 한 번만에 정분을 해야 된다고요. 또는 한 개를 두 개로 풀려도 가능하다. 세 번째는 적분, 피적분 함수가 똑같을 때는 적분 구간을 보시라고요. 피적분 함수 똑같을 때는 적분 구간을 보시니까 연결이 되더라. 그러면 바로 하나의 구간으로 정적분 계산하시면 되겠다. 이런 내용들이야. 됐지? 그래서 많이 힘들지 않고 이것 따라 이제 정적분, 부정적분을 제대로 구해내기만 하면 대입해서 계산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정적분도 손쉽게 풀 수 있을 거야. 자, 일단 여기서 한 번 더 끊고요. 체리 20분에 가야 된다 했으니까 5분부터 시작해서 딱